안녕하세요. 진로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연구원 초빙연구원 정종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연구를 마치고 발표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수원 지역, 안성 지역, 용인 지역의 진로 전담 교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정책 연구 보고서의 제목은 학교급별 진로교육 과정에 따른 진로교육 프로그램 체계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책임연구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정종희이고요. 공동연구진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강창성 장학사님, 경인교육대학교의 김재호 교수님, 서울교육대학교의 장현진 교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제언 순서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입니다. 1번, 학교급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비체계성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진로교육 수업에 참여하는 흥미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지역별 단위 학교 진로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인 학교급별, 학년별, 유형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틀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사용, 실태 분석 및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주로 만족도, 그 다음에 체계화에 대한 요구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진로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현장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3개 지역 총 초, 중, 고, 일반고, 특성화고 해서 12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급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틀을 고안했고요. 4개의 영역 228개의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4가지로 상당히 많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논문 자료를 분석하였고,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진로교육 성취 목표, 초, 중, 고등학교별 성취 목표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면담은 진로 전담 교사, 진로교육 전문가, 지역교육청 진로 담당 장학사님을 면담하였고요. 사례 연구로는 수원, 안성, 용인 지역 3개 지역의 초, 중, 고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진로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중심으로 또 학생들 서면 조사, 현장 진로 전담 교사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델파이료 체계화 틀을 구원하기 위해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체계화 틀의 초안을 구안하였고,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타당도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 학년별 체계화 틀을 구안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 전담 교사의 진로 수업 및 활동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74%, 중학교는 94.9%, 고등학교는 81.9%로 진로 수업의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설문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은 4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진로 전담 교사의 수업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중복과 체계성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 급별로 내용 중복과 체계성 부족에 대해서 불만족의 사유를 표출하였던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진로 전담 교사의 진로 수업 만족 사유를 보니 초, 중, 고 모두 진로 교육 수업이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의 진로 선생님들 경우에는 진로 수업을 자율적 수업으로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로 수업이 좋았다라는 결과가 24.7, 23.0%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등학교 진로 수업의 장면, 또 중고등학교 진로 수업의 장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는 5, 6학년 실과 교육
실과 시간에 진로 교육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37.7%였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 중에 29%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서 채택률은 중학교는 83.8%, 고등학교는 33.7%. 여기는 그 격차가 많이 크게 벌어지는데 수업에 대한 만족도나 체계성에 관련된 각종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도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이 향후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는데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해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확보 용이성과 내용 적합성, 활용 적합성, 효과성에 대해서 초, 중, 고등학교별로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긍정률이 매우 높은 긍정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상당히 높은 긍정률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확보 용이성에서 교사 획득 용이성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와 보급이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7번째, 진로 전담 교사가 주로 사용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출처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교육부 및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중학교의 경우 특이하게 진로교사 협의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8번째, 최근 개발된 탑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인지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2015년에 개발되었던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해서 개발되었던 스케 프로그램,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창의적 진로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초, 중, 고등학교의 인지도를 물어본 결과 초등학교는 82.2%가 사용을 안 했거나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중학교는 44.4%, 고등학교는 45.8%가 잘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사용을 안 해봤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프로그램도 부정률이 상당히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많이 홍보하고 학교 현장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9번, 현행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학교 급별 중복 내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26.4%가 응답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내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다. 26.3%를 응답하였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는 17.3%가 학생 흥미, 재미 유발이 부족하다. 그래서 향후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신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유의점은 5번과 6번에 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는 학생 활동 용이성 제고가 33.6%, 중학교는 40.0%, 고등학교 36.1%로 학생 활동이 용이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11번째로 신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강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는데 5번, 분야별 직업 및 미래 직업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흥미, 적성 등 자기 이해를 제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진로 정보 탐색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번째, 진로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요구에 대한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별에 따른 체계화가 4.0 만점에 3.59, 긍정률은 95.2%, 중학교의 경우는 3.65, 긍정률은 99%, 고등학교는 평균 3.73, 그래서 97.6%의 긍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 틀을 만들 때 학교 급별에 따른 체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두 번째, 학교 유형별, 학교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따른 체계화의 필요성을 물어봤는데 이 역시 긍정률이 95.2, 94.9, 98.8%로 아주 높은 그러한 요구 수준에 이른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학년에 따라 체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51 긍정률은 91.1%, 3.4 4점, 90.9%, 92.8%.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진로교육 성취 목표와 성취 기준에 따라서 체계화하는 기준 툴을 고안하려고 연구진이 노력했습니다. 진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진로 수업 방식은 초등학교의 경우 프로젝트형 과제 진로 수업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25.3%로 결과가 분석이 되었고요. 중학교는 동영상, IT 등 매체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이 좋다. 23.3%. 고등학교의 경우는 프로젝트 과제 수업이 26.9%, 조별 토론 및 발표 수업이 25%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인 14번 학교 급별, 학년별, 학교 유형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틀을 어떻게 구안하고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델파이 초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4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진로 전담 교사의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특성화 4파트를 총 12분을 집중 면담하고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진로 교육에 대한 체계화의 내용 요소를 모두 추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교육 발달 이론을 참고하였고요. 세 번째는 단위학교 진로교육 과정 계획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계획서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부 학교 급별 진로교육 성취 목표 및 기준표를 참고하여 최종 초안은 대분류 및 세분류 총 192개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델파이 조사, 타당도 조사를 통해서 CVR 값 0.45 이상의 합격점을 받은 모든 내용 요소는 4개의 영역, 대영역 4개의 영역, 중영역 8개 영역, 핵심 개념 19개 개념, 세부 진로 교육 활동 목표 228개를 도출하였습니다. 체계화 기준 툴로 참고했던 것은 학교 급별, 초, 중, 고별이고요.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특성화고 나눴습니다. 또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분화시키기가 또 어렵고 해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세 단계로 나눴고요. 중학교는 3개 학년, 1, 2,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개 학년, 특성화 고등학교 3개 학년, 총 12개의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세 번째 영역별로는 큰 틀로 교육부의 진로교육 성취 목표 및 성취 기준을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진로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틀 영역은 제1영역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맨 왼쪽에 보면 대영역은 1.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요소를 설정했고요. 중영역에서는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그 다음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개발, 핵심 개념으로는 5개를 설정했습니다.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자아 정체성,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해서 총 60개의 요소를 학년별로 도출을 해냈습니다. 제2영역은 일과 직업 세계 이해인데 1영역과 마찬가지로 2개의 중영역, 2개의 중영역과 5개의 핵심 개념 60개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표는 우리 경기도 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3영역도 진로 탐색 영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의 중영역에 5개의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총 60개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영역인데 진로 디자인 및 디자인과 준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중영역 2개, 핵심 개념 4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는 48개 내용 요소를 도출하였고요. 전체 228개 요소를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CVR 값 0.45점을 통과한 기준을 최종 도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첫 번째, 진로교육이 맡고 있는 과제가 있다. 진로교육 정책 출범 10년 차를 맞이하게 돼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분석했던 것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또 신나며 또 유익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복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존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지만 이 개발을 한 것에 머물고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홍보 및 보급이 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거나 활용을 안 해본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선정 시 유의해야 될 점은 학교 급별, 학년별, 유형별에 따른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학생들로부터 중복 사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진로 수업 재미없어요, 진로교육 흥미가 떨어졌어요 라는 그러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시사점으로는 향후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앞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고안된 학교 급별, 학년별, 유형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내용 요소를 잘 고려해서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